안녕하세요. 커머스 쿼리 데이터 리빌드 성공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카카오 커머스 주문 플랫폼의 노아입니다. 저희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겪을 수 있는 데이터 문제를 CQRS 방식으로 해결한 내용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공유해드릴 내용의 순서는 문제였던 상황, 해결책, 시행착오, 추가 고민거리, 마지막으로 좋아진 점 순입니다. 문제였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총 3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DB 용량, 두 번째는 성능, 세 번째는 MSA 환경에서의 도메인 경계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DB 용량 문제입니다. 카카오 커머스의 선물하기는 10년이 넘은 서비스이고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 디스크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디스크 사이즈도 계속 확장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더 큰 사이즈의 디스크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문 도메인의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은 61% 정도 사용되고 하루에 평균 0.1%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증가량을 계산해 보면 2022년 2월에는 위험 수치인 80%에 도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의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샤딩이었습니다. 샤딩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산시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주문 플랫폼은 10개의 데이터베이스로 샤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구매자 아이디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산시켜 저장하기로 하고 샤딩하였습니다. 그런데 샤딩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용할 수 없었던 곳은 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받은 선물함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다른 커머스와 달리 수신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물하기의 선물함은 사용자께서 받은 선물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선물함은 받은 유저, 즉 수신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해야 하는데요. 구매자 기준으로 샤딩된 데이터베이스에 수신자 기준으로 선물함을 조회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쿼리로 실행되는 상황이라 성능면에서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성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물함을 조회하는 쿼리인데요. 인덱스 조인, 스칼러 쿼리를 이용한 정렬 등으로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물함 쿼리의 성능을 올리려면 인덱스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데이터는 14억 건, 사이즈는 200기가, 사용되는 인덱스는 2개로 각각 30GB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커서 인덱스를 수정 또는 추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선물을 받으신 유저의 경우 의도치 않게 쿼리 타임아웃으로 받은 선물함을 바로 조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도메인 경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물함에서 사용 가능 탭에 나타나는 선물은 교환권의 유효기간 만료가 최근 순으로 정렬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정렬을 위해 교환권의 유효기간 데이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 커머스 시스템은 MSA 환경에서 운영 중입니다. 각 도메인별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별도로 운영 중인 환경에서 선물함 정렬을 위해 교환권 도메인의 교환권 테이블을 주문 데이터베이스에 듀얼라이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결론은 CQRRS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QRRS는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읽기인 쿼리와 데이터 생성 변경을 의미하는 커맨드의 역할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QRRS를 구현하면 성능과 확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물함 데이터 조회를 위해 데이터를 수신자 기준으로 최적화돼 설계한 선물함 전용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전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과 실시간 싱크를 맞춰 선물함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물함 쿼리용 스토리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스토리지는 몽고DB입니다. 몽고DB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유연한 데이터 구조, 안정성, 확장의 용이함, 인덱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몽고DB를 데이터 이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총 3가지로 스키마 디자인, 실시간 데이터 싱크를 위한 CDC, 그리고 전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ETL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키마 디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키마 디자인을 위해선 신규로 사용될 스토리지의 사용처를 먼저 조사하는 게 좋은데요. 저희는 17개의 API에서 사용되고 검색을 위한 필드는 12개, 정렬을 위한 필드는 2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데이터 조회를 위한 필드와 기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필드 등을 포함하여 총 28개인 필드로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도큐먼트 디자인입니다. 몽고DB는 도큐먼트 베이스 DB인데요. RDBMS처럼 데이터를 정교화하여 조인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문 도메인 데이터와 교환권 도메인 데이터를 하나의 도큐먼트에 인베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인덱스 설계인데요. 몽고DB는 인덱스를 지원하는 NoSQL DB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잘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몽고DB의 인덱스 설계에 사용되는 보편적 설계 지침에 대한 약자로 ESR 룰이 있습니다. ESR 룰은 E는 equality, S는 sort, R은 range를 뜻하는데요. 인덱스 구성할 필드를 equality, sort, range 필드 순으로 생성하라는 뜻입니다. 인덱스를 설계했다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몽고DB엔 explain 기능이 있어서 쿼리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될 쿼리를 전부 조사하여 플랜을 확인하였고 몽고DB 분들과 논의하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스키마 디자인이 끝났다면 실시간 데이터 싱크를 위한 CDC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CDC는 인프라 레이어에서 하는 방법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프라 레이어에서의 CDC는 MySQL의 경우 바이너리 로그하는 빈로그를 조회하여서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로는 디베지움이 있는데요. 디베지움은 MySQL 등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오픈소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CDC는 데이터의 변경, 추가 등이 일어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하이버네이트 등의 ORM을 사용하면 엔티티 변경 리슨을 통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CDC를 사용하였는데요. 만약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CDC가 힘들 환경이라면 인프라 레이어에서 하는 CDC를 추천드립니다. CDC 데이터 캡처를 발송하는 방법이 결정됐다면 변경 이벤트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부분을 만드셔야 합니다. 저희의 선택은 스파크 스트리밍을 이용해 데이터 변경 이벤트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파크 스트리밍은 정해진 주기마다 이벤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벤트 데이터로 원본 데이터 소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고 원하는 형태로 가공한 후 새로운 스토리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CDC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 유실, 그리고 순서 보장입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중복입니다. 카프카는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같은 이벤트가 다른 파티션에 쌓일 경우 중복된 이벤트를 동시에 처리하려다 듀플리케이트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주문 번호가 각각 다른 파티션에 저장됐고 각각의 파티션을 읽고 수행하는 익스큐터에서 동시에 처리하려다 듀플리케이트 에러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듀플리케이트 에러가 발생한다면 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재처리 시에도 에러가 나면 다시 카프카 토픽으로 재전송하는 구조로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벤트가 유실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유실을 방지하고자 5초 단위로 배치를 만들어 배치 수행 시점에서 데이터 변경 시간이 10초 전까지의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CDC 카프카로 전송하는 마이크로 배치로 유실을 방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 보장입니다. 이벤트 발송이 순서대로 들어가고 처리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원본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할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스트리밍 방식에서는 순서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에서 다른 데이터는 참조하지 않고 데이터 키값만 참조하여 현재 데이터를 조회한 후 원본 데이터로 계속 업서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ETL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새로운 스토지로 옮기기 위해선 꼭 필요한데요. ETL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로 구분하여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의 선택은 자체 개발이었습니다. 오픈소스로는 적당한 소프트웨어가 없었고 유료 소프트웨어는 자주 사용되지 않을 거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스칼라 베이스의 스파크를 이용해 마이그레이션 하였는데요. 꼭 스파크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배치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구현이 가능해서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들어 저희가 구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데이터 사이즈를 측정해야 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각 노드의 개수로 나누어 노드당 데이터 처리할 양을 미리 산정해 봅니다. 편의상 10억 건의 데이터를 5대의 서버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한다면 각 노드당 2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나뉘어진 데이터를 다시 청크 사이즈로 나누는데요. 청크 사이즈를 1000으로 나눈다면 1부터 1000, 1001부터 2000 이런 식으로 태스크 리스트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청크 사이즈로 나뉘어진 태스크 리스트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와서 하나의 태스크의 비긴과 엔드 값을 범위 조회하여 원본 데이터를 읽어들여 원하는 형태로 가공한 후 스토리지에 넣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해 드릴 내용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입니다.
첫 번째로는 업서트 방법 문제입니다. 몽고DB에 익숙치 않으시면 이렇게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맨 처음 필터로 셀렉트하여 데이터가 있다면 업데이트하고 데이터가 없다면 인서트하는 구조로 구현되어 하나의 이벤트에 총 2번의 쿼리가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면 쿼리가 많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성능이 느려집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실행시킨 데는 커넥션 획득, 쿼리 수행 시간, 결과를 클라이언트까지 전송하는 모든 시간 비용이 발생하여 쿼리를 많이 발생하는 건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몽고DB에는 업서트 기능이 있는데요. 셋 안에는 업데이트를 할 데이터, 셋온 인서트에는 인서트가 된다면 추가되어야 할 데이터를 지정하고 옵션에 업서트를 true로 설정하여 실행하면 쿼리를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는 업서트 문이 실행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속도 문제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천천히 하라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처음에 저희는 노드를 많이 구성하고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몽고DB에 부하가 많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단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빠르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워커 노드를 줄이고 되도록 천천히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ETL 마이그레이션 방식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CDC 기능을 오픈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CDC를 운영 중인 상태에선 과거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이미 CDC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인서트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듀플리케이트 앱세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CDC와 마찬가지로 업서트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일관성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조인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각 엔티티에 관계를 걸어버리면 간결합이 발생하게 되어 유지 보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메인 테이블부터 메인 테이블의 PK로 읽고 연관된 테이블들은 연관 테이블의 PK로 읽어서 사용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는 코드 선물하기, 선착순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코드 선물하기, 선착순 선물하기는 처음에 어떤 분이 받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수신자의 값을 설정하지 않고 선물 노출 여부를 비노출로 놓고 주문을 완료합니다. 코드, 선착순 선물 데이터를 검증하다 데이터가 이상하게 생성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읽는 방식 때문에 읽기 일관성이 깨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메인 테이블인 오더스는 수신자가 생기기 전에 데이터를 읽어오고 다음 테이블인 오더 디스플레이를 읽어올 때는 수신자가 선물을 받은 상태의 데이터를 읽게 되어 데이터가 불일치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읽기 일관성이 중요한 테이블들의 경우에는 조인을 이용해서 조회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고민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장애와 테스트입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CDC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디에 장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대응책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모든 장애 상황을 다 대비하기보다는 장애 상황을 인지하고 데이터 복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 발생이 인지된다면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를 입력하여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데이터 변경이 일어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다시 CDC 카프카로 전달하는 배치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해서 고민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 테스트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4천만 유저가 있는데요. 4천만 유저 아이디를 모두 추출하여 준비하였고 검증용 API 서버 20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유저의 선물 데이터를 기존 RDBMS에서 추출했을 때의 값과 신규로 구성된 몽고DB에서 추출했을 때의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는 모든 유저의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한 번 수행하는데 평균 50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테스트 실패 시 앞에 말씀드린 시행착오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총 7회에 걸쳤고 8회째의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QRLS를 구현하여 좋아진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연해진 데이터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적화된 데이터는 더욱 빠르게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경계를 넘어오는 교환권 데이터 듀얼라이트는 제거됐고 큰 사이즈를 차지하던 교환권 테이블도 드랍하여 8%의 용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어떠십니까? 커지는 데이터 사이즈, 성능, 조인 문제 등으로 괴로우시다면 저희가 시도한 해결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